여러분, 천재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막 번개처럼 엄청 빠르게 문제를 척척 푸는 그런 모습 맞죠? 근데요, 만약에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한번 제대로 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 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사람은 이거다! 하면서 정답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잠깐만,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고민하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둘 중에 누가 더 천재에 가까워 보이나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천재라고 하면 엄청 빠르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일종의 신화 같은 거죠. 그런데 어쩌면 진짜 위대함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닐까요? 좋아요. 그럼 먼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 천재의 모습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런 사람을 뛰어난 사람,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어때요? 정말 익숙한 특징들이죠? 생각은 번개처럼 빠르고 본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문제가 나타나면 그냥 정면으로 돌진해버리죠. 그런데 만약 이게 위대함으로 가는 진짜 길이 아니라면요? 그럼 어떡하죠? 자, 그렇다면 뛰어난 사람과 다른 위대한 사람의 생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나요. 뛰어난 사람들은요,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근데 위대한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핵심적인 큰 그림,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일부러 사소한 디테일들은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차이점 같아요. 보세요. 복잡한 걸 나 혼자 이해하는 능력도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그 복잡한 걸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이거야말로 진짜, 아, 이 사람은 경지에 올랐구나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드모아브루의 정리라고 좀 어려운 수학 공식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 선생님은 혼자서는 이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으려고 끙끙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냥 이 각을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 맞죠? 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그 복잡했던 모든 걸 한 방에 꿰뚫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생각의 힘입니다. 온갖 소음 속에서 핵심, 그 본질을 딱 집어내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의 방식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다른 전략들로 이어지거든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일부러 복잡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 대부분은 막 복잡하고 화려한 해결책을 보면 와, 대단하다 감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럴 때일수록 아니, 더 간단한 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가장 단순한 길을 찾을 때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산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무작정 달려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쓱 돌려보는 거죠.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이게 또 재밌습니다. 가장 강한 도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는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복잡한 기술을 쓸 수 있어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이 일을 해결하기에 딱 맞는 가장 단순하고 우아한 도구는 뭘까?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남들이 보기엔 가장 약해 보이는 도구가 사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니 어떠세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근사하게 들리죠? 그럼 이게 실제,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부터 한 위대한 수학자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 필즈상 수상자인 응오바오조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스토리가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뛰어남에서 위대함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이 어떤 건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도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데서 오직 1등,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던 그야말로 전형적인 뛰어난 인재였어요. 참고로 이 필제상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정상에 오르기 위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뛰어난 접근 방식이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고 맙니다. 기본 보조 정리라는 수학계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난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 앞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고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와도 경쟁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바로 생각의 거대한 전환. 경쟁에서 협력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겁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아주 명확했어요.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했고 최고를 이기려고 하는 대신 최고의 동료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혼자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 누구도 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난공불락의 정리를 증명해낸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어느 수학 천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모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의 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위대한 생각을 대체 어떻게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춰서 단순한 길을 찾아보는 것, 행동하기 전에 문제 주변을 걸어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마지막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앞에 어떤 도전 과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연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연습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